안녕하세요. 크립토티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 자, 이게 이런 투자 격언이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해서 기대감이 한껏 달아오르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번 살펴볼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상승을 했는데 이게 지금 숏 커버링 때문이다. 이제 누군가 공매도를 했으니까 그것을 밑에서 다시 이제 코인을 사야 되거든요. 자, 이것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상 그 호재의 약간 그 시조격, 가장 먼저 호재의 근원이 됐던 것은 사실 이 뉴스입니다. 자, 법원이 SEC 패소,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 승소 판결을 내렸죠. GBTC라고 하는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신탁 상품을 현물 ETF로 전환해.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그레이스케일의 승소 판결이 지금 이렇게 났습니다. 이걸 사실상 명령을 했죠. 이제 블룸버그 애널리스트가 블랙록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티커를 추가했다. 티커라고 하는 건요. 이제 그 iShares Bitcoin Spot ETF Trust라고 하는 것을요. 그냥 네 글자 IBTC로 줄여서 상품명을 등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드머니까지 투입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선물 ETF 승인했을 때처럼 지금 누구를 먼저 하기보다는 동시에 이 현물 ETF도 승인을 시키지 않을까. 지금 전문가들 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블랙록의 그 비트코인 현물 ETF 그 상품명이 그 티커가 IBTC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나스닥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요. 거기에 이렇게 신고를 했고 이 옆에 보시면 어떤 그 숫자와 알파벳이 혼합된 어떤 그 주소 같은 게 있죠. 자, 이게 고유 식별 번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비트코인 현물 ETF 블랙록에서 정식 상품 등록을 완료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더 이상 이게 이제 가능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 블랙록이 최초로 DTCC에 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지금 등록을 했죠. 그리고 초기 자본 조달을 선도하고 있다. 초기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물과 달리 현물 비트코인 ETF는 블랙록에서 팔려면 피델리티에서 이 상품을 팔려면 반드시 비트코인을 현물로 먼저 사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고객들 명목으로 그것을 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매우 중요한 그 이제 증거가 됩니다. 자, 기대감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이 발추나스 분석가한테 막 묻겠죠. 이거 일주일 후면 비트코인 ETF 승인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었는데 답은 내가 들은 대부분의 이야기는 한두 달 소요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내년 1월 10일이 SEC의 마감일이다. 자, 이게 그 아크 인베스트의 그 비트코인 ETF 승인의 최종 데드라인이죠. 그래서 사실상 이 승인이 되는데 이거 지금 막 당장 다음 주에 될 것 같지 않아. 진정해.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에도 현물 ETF 승인 확률 90% 전망에 난 변함이 없다. 이게 이제 올해 안에 승인 받을 수 있다라고 예상했고요. 내년 1월 10일까지 승인 확률을 90%라고 그때 전망했죠. 자, 이것 때문에 참 많은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그 세이파트는 예상 승인 확률을 더 높이고 싶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할 수 없었냐? 나머지 10% 확률은 외부 가능성을 위해서 블랙 스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남겨둬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근데요, 사실상 이거는 ETF만 사실상 거의 평생 이렇게 연구를 해왔던 이 분석가 입장에서 자기 경력을 걸고 말하는데 올 연말 내년 초 승인 확률 이거 100%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비트코인 10월 달에 현물 ETF 초기 자본 조달을 계획했다. 누가요? 블랙록이요. 자, 이게 이제 수정본에 밝혀진 겁니다. 10월 달에 이 자본을 조달할 거고 초기 비트코인 매입하는 데 사용될 거다. 자, 근데 이 초기 자본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를 두고 블랙록이 대량의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고 해석하지 않는다. 자, 블랙록은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증거를 남기는 대신에 자, 비트코인 채굴 회사 탑5의 탑4 지금 2대 주주고요.
미국 상장기업 중에 비트코인 제일 많이 들고 있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주식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반인들의 눈을 피하는 거죠. 이렇게 대놓고 사는 거, 블랙락 입장에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자, 블랙락이 초기 자본 조달에 나선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걸 공개를 한 겁니다. 자, 이것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의 다음 단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자, 이건요, 사실상 우리에게 ETF 수정본 내용을 이거 공개를 한 겁니다. 나 비트코인 살려고 돈 지금 쥐고 있어. 지금 이걸 서민들에게, 우리 같은 중산층 서민들에게 그냥 공개를 한 거죠. 자, 기대감으로 시장 가격이 상승하는 거, 이거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당연히 좀 알고 있습니다. 눈으로 똑똑히 쳐다보고 있죠. 자, 비트코인 ETF 현물로 이렇게 신청을 했던 그 펀드에 지금 돈이 하루에 약 우리 돈으로 하면 580억 원이 유입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이유로 비트코인을 팔려면 비트코인을 본인이 사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자금, 지금 초기 자금이 하루에 580억 원이 유입됐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호재가 맞죠? 지금 이제 모두가 사실 근데 비트코인 현물 ETF에 지금 온 집중이 다 돼 있는데, 자, 그레이스케일은 일단 SEC와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자신감이 충만하죠. 그레이스케일은요, 이에서 멈추지 않고 본연의 자기 일을 또 합니다. 그게 바로 이더리움 신탁 상품을 현물 ETF로 전환하는 신청을 한 거죠. 이게 10월 초에 이미 신청을 했고요. 자, SEC에서 여기에 공식적으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서 심사에 돌입했다. 이런 뉴스입니다. 지금 인베스트코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 현물 ETF 지금 신청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추정컨대 내년 7월 정도가 최종 데드라인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뭐 선물 ETF 뭐 여러 가지 다 승인하고 지금 올해 뭐 내년 초에 이게 승인이 된다면, 자, 이더리움 선물 ETF 지금 이미 승인됐습니다. 숏 ETF도 승인됐습니다. 지금 레버리지 ETF 남았고요. 그 다음이 현물 ETF. 자, 이더리움이 아마 내년 한 중반쯤에는 승인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그냥 뉴스지 않습니까? 뉴스는 이제 뭐 다른 채널에서도 보실 수가 있는데, 자, 크립토TV 당신이라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코인을 사고 팔지 계획이 어떻게 되냐? 이게 좀 주변에서 여쭤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것은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잖아요. 자, 이것을 절대 매수 매도의 조언으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본인께서 판단하고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겠죠. 자, 첫 번째 비트코인 계획, 두 번째 알트코인, 세 번째 위험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간단히 한번 말씀을, 제 계획입니다, 드려보겠습니다. 자, 주식 같은 경우는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 이게 뭐 거의 진리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코인은 다를까요? 전 코인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자, 호재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선반영되는 거죠. 기대 심리에 의해서 오르고요. 실제 그 호재가 현실이 된다? 그럼 소위 말하는 실망 매물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재밌는 게 이거예요. 이거 매번 알면서도 왜 이게 계속 반복될까요? 자, 우리 뭐 비트코인 반감기 내년 4월에 있다 귀에 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반감기 이후에 항상 1년에서 1년 반 후에 피크를 찍고 뭐 80%, 90% 떨어지는데 왜 항상 계속 당할까요? 이걸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 우리 본연의 공포, 극도의 공포와 극도의 탐욕, 이것을 이기기가 그만큼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알면서도 계속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주식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다, 뭐 호재가 있다, 뭐 대선, 테마주다, 그리고 이제 배당락 같은 경우도 배당 받으려고 주식 사는데 배당 그 받자마자 바로 이제 다음날 주식을 팔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식이 항상 올랐다가 떨어지는 어떤 일정한 패턴이란 게 발생을 하는 거죠. 자, 부동산은 다를까요? 자, 내년 초에 상반기에 GTX-A 그 개통 호재가 있죠. 근데 동탄에서부터 이제 서울 쪽만 이제 수서 쪽인가요? 거기만 먼저 연결이 된다고 하니까 동탄이 먼저 신고가를 찍었고요. 지금은 다시 하락하는 추세로 접어들었죠. 자, 신기합니다.
자, 비트코인은요, 사실 14년 정도 이제 됐는데, 역사상 가장 큰 호재가 뭘까요? 단연 현물 ETF 승인입니다. 자,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뭐 언제 팔아야 될까? 네, 제 계획입니다. 비트코인 ETF가 승인됐다고 하는 뉴스. 이거 언젠가 이제 공식적으로 메인 그 채널들에 다 뜨겠죠? 우리나라 뭐 KBS, SBS 다 이거 보도 엄청나게 할 겁니다. 자, 승인 시점을 우리가 맞추려고 하는 것은 사실 예측이에요. 이건 좀 어렵고요. 항상 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근데 승인 뉴스라고 하는 거 어떻습니까? 그냥 뉴스 나오는 거 보고 우리가 뭐, 이거 조금 팔아야겠네. 이렇게 생각하시기는 사실 쉽습니다. 자, 이 승인 뉴스라고 하는 게 뜨고 전 세계가 들썩들썩 또 한 번 할 수 있는 가능성 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할 건 이거예요. 내가 이제 뉴스에 팔았어. 근데 팔았는데 가격이 여기서 더 오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사실상 쳐다보지 않는 게 이제 마음 심적으로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도 그래서 저는 이제 분할 매도, 저도 이제 분할 매도를 저도 하고 있고 이걸 좀 하시면 좋은 게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그 타점을 맞춰버리겠다가 아니잖아요. 이제 최고점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그걸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10%씩 뭐 20%씩 이렇게 파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판다는 것은 고점 부근에서 팔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반대로 이제 매수할 때도요. 내가 바닥을 잡아버리겠다. 좋은데요.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면 저점 부근에서 차분히 모아 가실 수가 있겠죠. 이것을 뭐 조금 이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알트코인은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알트코인 더 어려워요. 왜냐면요.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정고점 회복이 지금 확신하십니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비트 이더가 정고점 뭐 69,000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뭐 거의 8,300만 원까지 갔거든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갈지 안 갈지. 이것은 이제 추측의 영역인데요. 자,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미드캡, 스몰캡은요, 익절을 할 수 있을지가 지금 불확실한 거예요. 지금 워낙 많이 떨어져 있고, 비트 이더 대비 워낙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이게 오르긴 오를 것 같은데, 과연 우리가 샀던 가격 그 위로 솟구칠 것이냐? 그건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뭐 코인으로 받았던 이자들이 있잖아요. 그 뭐 이더리움 이자, 솔라나 이자 이런 것을 파는 것은 fine. 그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자, 나머지 코인들을 우리가 이게 뭐 지금 얼마가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라고 지금 뭐 특히 판단을 내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때 봐서 한번 우리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연말 산타 랠리 그리고 동시에 지금 기대감이 또 이제 한 달, 두 달 있으면 산타 랠리 한다, 연말 랠리 한다 얘기 나오겠죠. 자, 경기 침체, 대공황에 대한 경고도 지금 우리가 수년째 사실 들어왔습니다. 자, 뭐가 이길까요? 산타 랠리가 될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뭐 경기 침체가 먼저 다가올까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경기 침체는 사실 이미 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한 경기 침체는요, 특히 서구 언론에서 말하는 recession, 뭐 depression은요, 미국 주식의 폭락을 의미합니다. 이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쉽지만 저는 뭐 산타 랠리가 먼저 올지 경기 침체가 먼저 올지 저는 이거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보는 게 자, 내가 한번 그 세계를 좀 마음껏 주무를 수 있는 세력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자, 유동성의 힘, 뭐 돈을 엄청나게 풀어서 전 세계 부동산 다 끌어올렸잖아요. 자, 주식도 올해 아주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신고점 거의 뚫을 뻔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열풍이 있었죠. 자, 코인은 어떨까요? 코인도 한번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서 재료는 뭘까요? 현물 ETF가 되겠죠. 자, 코인의 최고점. 여기는 제가 생각할 때, 자, 마지막 물량을 떠넘길 수도 있겠다. 자, 그 마지막 물량을 이제 개미들에게 떠넘기는 순간, 자, 쓰나미, 대공황이 한번 찾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건 순전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각종 이런 자산들을요, 최고가에 떠넘긴다는 것, 자, 무제한의 빚을요, 누군가에게 지금 떠넘기는 거죠.
저는 이거를 뭐 양털 깎기라고도 표현하지만 폭탄 돌리기라는 표현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점점 폭탄을 돌릴 때마다 시한 폭탄이죠. 언젠가 터질 건데요. 자, 마지막에 최고가에 가장 비쌀 때 그 빚을 떠안는 기업과 개인은요. 빚이 크면 클수록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파산의 위험성은 높아질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21년 특히 말 부동산과 코인을 매수했던 사람들 자 23년 주식이죠. 뭐 주식은 아직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높아져 있을 때 사는 게 그만큼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올 연말, 내년 초 비트코인 매수, 이걸 뭐 하지 말자라고까지는 저는 좀 그렇지만 조심하자는 거죠. 올 연말과 내년 초, 지금 ETF에 대한 기대감과 연말 산타랠리, 자, 이게 이제 만난다면, 글쎄요, 좀 많이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때는 살 때가 아니라 오히려 파는 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시장 대낙관론자입니다. 전 비관론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말 절대 믿지 않습니다. 실거주 목적이면 부동산은 언제든지 빚을 끼고 매수해도 된다? 그럴까요? 자, 유망 기업의 주식이다. 뭐 애플이다, 테슬라다. 아니면 비트코인 뭐 좋잖아요. 이런 자산은 언제든지 매수해도 된다? 천만의 말씀이죠. 비쌀 때 사면 큰일 납니다.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 제가 왜 하냐? 자, 리스크 관리하자는 겁니다. 대공황이라는 게 안 오면 좋죠. 미국 주식 폭락 안 오면 미국 주식은요, 우리 부동산입니다. 미국 주식이 망가지면 사실상 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 대공황이 안 오면 좋은데 이게 내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맞닥뜨리고 내가 빚이 많고 이러면 어떡할 겁니까? 그게 너무 힘들게 뻔하니 리스크 관리 좀 미리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비트코인 ETF 승인 저는 이거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뉴스가 나오면 우리가 그때 일부라도 조금 익절을 해서 현금화를 하는 게 저는 현명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